이 지표는 평균적인 비트코인 보유자가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손실 구간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이 선이 1 아래로 내려오면서 평균적인 비트코인 보유자가 현재 손실 상태에서 거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강세장 국면에서 평균 투자자가 수익 구간에서 손실 구간으로 전환되었던 시점은 2018년과 2021년 단 2번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함께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해당 시점 이후 약 55%의 추가 하락을 기록했고 결국 매우 가혹한 약세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시점을 조금 더 넓혀서 평균 보유자가 아닌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상태에 있는지 손실 상태에 있는지를 추적하는 다른 지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재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강세장에서도 투자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은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보다 손실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투자자들이 결국 항복하며 보유 물량을 매도했고 시장이 비로소 리셋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보면 평균적인 보유자는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수익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나아가 약세장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3번의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강세장 고점에서 약세장 저점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사이클마다 비트코인은 75% 이상 하락했으며 이러한 조정 국면은 최소 36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의 조정 국면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약 90일 동안 약 35% 정도 하락한 상태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면 현재의 조정은 아직 비교적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약 260일, 즉 약 9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남아있으며 현재 가격 수준에서 최대 약 55%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시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지난 3번의 주요 강세장 고점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현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지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투자자들이 실제로 코인을 매수했던 평균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비트코인이 과열 상태에 있는지 혹은 저평가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 3차례의 강세장 고점에서 이 지표를 살펴보면 모두 최소 1.8 이상까지 급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격이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크게 상회하는 과대평가 구간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전반에 강한 도치감이 퍼졌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거의 사라졌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지표가 1.25 이하에서 제한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강세장에서 같은 수준의 과도한 열광 국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던 또 다른 시기는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장기간의 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매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차트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실현 메이어 멀티플 대신 온체인 종합 모델을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모델은 여러 온체인 지표들을 종합해 동시에 얼마나 많은 지표들이 높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3번의 주요 강세장 고점에 앞서 이 지표는 모두 0.9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 온체인 지표의 90% 이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이번 강세장 전반에 걸쳐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70% 이하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는 2019년에 관찰됐던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모든 차트를 종합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조정 국면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깊은 약세장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광범위한 투기적 과열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하락 구간을 2019년 고점 이후 나타났던 중기 조정과 비교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약 175일에 걸쳐 대략 50% 수준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비교에서는 2020년 초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시적인 폭락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2019년과 유사한 경로를 계속 따른다면 이번 조정 역시 중간중간 반등을 동반하면서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60일 이상 지속되며 75% 이상 하락하는 전형적인 약세장과는 달리 이러한 흐름이라면 투자 관점에서 이미 가치 구간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이 차트는 네트워크 가치 대비 트랜잭션 비율, 흔히 비트코인의 퍼로 불리는 지표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전송되는 가치와 비교함으로써 가격이 실사용 대비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퍼와는 달리 이 지표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네트워크 활동 변화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동적인 지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역사적 흐름을 기반으로 한 변동 범위를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상단의 빨간색 밴드 위로 올라갈 경우 역사적으로 과대평가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하단의 초록색 밴드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을 가리켜 왔습니다. 현재 이 지표는 명확하게 저평가 구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함께 겹쳐서 살펴보면 이러한 저평가 구간이 대체로 매력적인 매수 기회와 맞물려 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전형적인 약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약세장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 구조와 가격 움직임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지표 역시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사이클 중 조정에 따른 매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 오랜 기간 저항으로 작용하던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뒤 이를 지지선으로 전환했고 이후 주요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오랜 하락 추세에 놓여있던 차트의 흐름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